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 주제는 신혼부부가 부평에서 전세를 구한다면 얼마가 필요할지, 즉 내 자본금이 얼만큼 돼야 부평에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사를 가져온 건데요. 요즘에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의 인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많이 심리가 위축되었고, 플러스 알파로 3월까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아무래도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금리는 안심전세를 기준으로 3.5% 이상이기 때문에 제로금리 시장 때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점대를 금리가 유지됐었는데 지금은 3.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들었던 질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음을 조금 더 느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 월세보다 전세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전세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시장에 수요자가 많이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파트, 부평에 있는 아파트 전용 5구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매물들을 가져왔고요. 북에어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주 새 아파트입니다. 이제 5구 타입 기준으로 현재 4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레미안 부평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 차가 안 된, 거의 9년 차 정도 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5구 타입이고 전세는 4억입니다. 북에역 코오롱 같은 경우는 북에역에서 가깝고, 레미안 부평은 부평 구청역 7호선을 이용하기에 매우 가깝습니다. 부평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차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5구제곱미터 3억 6천만 원입니다.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부평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레미안이나 북의 코오롱보다는 연식이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선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였지만 현재는 매매가가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도 3억 6천까지 올라 지금은 조금 더 신혼부부들 수준에서 감안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쌍용더 플래티넘 부평입니다. 똑같은 5구 타입이고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전세는 3억 3천.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북에역 코오롱 하늘채는 전세가 4억 2천이고 준신축도 전세가 4억인데 쌍용 플래티넘은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왜 더 저렴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쌍용더 플래티넘은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의 특징은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기에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 3억 3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보다 높은 가격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용더 플래티넘은 상공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삼국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전세 5억으로 5구제곱미터 10년차가 넘은 아파트인데요. 전세 5억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매물이 지금 현재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인분께서 배짱 있게 전세 5억으로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아 1단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5개 있는 매물들은 9억 아파트입니다. 부평구에는 부평 캠프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인천에는 부평이 구도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전세 가격은 신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59제곱미터보다는 전용 면적이 더 큽니다. 76제곱미터고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축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방 크기나 거실 크기는 9억이 더 큼을 실제로 보셨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화장실이 하나라는 게 조금 약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 1단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제곱미터 전세 3억 7천만원, 대림 전세 3억 3천, 그리고 우성 전세 3억 1천입니다. 현대 전세 2억 7천, 현대 2차 전세 3억. 현대 같은 경우는 배군역에서 가깝고 동아 1단지는 부평역에서 가깝고요. 대림과 우성은 부평 구청역, 부평 시장역이 가까운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축과 그리고 구축을 살펴보셨는데요. 가격대가 확연하게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4억대에 형성되어 있고 간혹가다 3억 이제 중후반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쌍용 플래티넘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73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3억대 초반이면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평 오피스텔 전세 가격입니다. 작년에 이제 다수의 신혼부부들을 오피스텔로 제가 많이 계약을 해드렸었어요. 아파트도 보여드리고 오피스텔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당시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매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대에서는 신축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구축 아파트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냐라고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똑같이 수리도 잘 돼 있고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방 3개, 뭐 화장실 2개까지 나오는 것과 아파트로 비교했을 때는 방 2개짜리랑 비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피스텔들을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부평에는 정말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리고 거의 한 동짜리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전세가도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을 형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뭐 빌라도 오피스텔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도 조금은 덩달아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평 오피스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전세가 SC 제일 행복해가 2억 2천, 더 베리타스 전세 2억 3천, 메트로시티가 3억 4천, 리세움이 2억 5천입니다. 메트로시티가 조금은 과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2억 2천에서 3억 4천까지 금액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2억 2천대의 방 3개, 화장실 2개를 찾기에는 요즘은 조금 찾기 힘들고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안심전세 즉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호하다 보니 아마 2억 2천대의 매물은 거의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2억 아마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생각하셔야 괜찮은 매물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도 기재했듯이 오피스텔은 안심전세가 돼야 들어가지 만약에 안심전세가 안되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조금은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고 안전성도 조금은 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부평의 투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대략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비교 대상을 한번 투룸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한 대단지 오피스텔이고 원룸 투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룸 같은 경우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억 8천, 3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 개수 보이시죠? 룩소룸 같은 경우도 두산 위브 옆에 위치해 있어 부평역 접근성이 매우 좋은 오피스텔인데 여기 방 수는 2개이고 전세가 2억 원입니다. 연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라비발디는 부평 시장역이 가깝고 룩소르는 부평역이 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투룸을 고른다고 하면 저는 룩소르를 갈 것 같습니다. 1억만큼의 이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자 금액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본금, 내 자본금이 얼만큼 있어야 부평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걸까? 보통 전세 대출이 80%까지는 대부분이 나옵니다. 이 80%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신용이 낮다거나 다중 채무가 있을 때는 이 기본적인 80%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항상 신용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연체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 전세 대출에 있어서 신용 낮으면은 전세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담보 없이 본인의 신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 관리 잘 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충족하면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 요건은 청년 같은 경우 90%, 청년 가구 같은 경우 만 34세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7년 이내에 혼인기간을 가지고 있고, 소득 요건은 둘이 합쳐 6천 이하여야 9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 80%를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4억의 전세와 3억의 전세, 자본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는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총 20%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4억짜리는 8천만 원의 내 돈이 필요한 것이고, 3억 전세는 6천만 원의 내 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3억짜리 전세를 가는데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럼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 있어야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결혼을 해보셨거나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스드메, 그리고 예식장 비용, 그리고 가전, 가구 등이, 그리고 예물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등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1억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3억 전세가 아니라 3억은 너무 부담돼, 내 수중에 그만큼 6천만 원이 너무 없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2억대 전세를 찾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두 분이 사회초년생이 만나가지고 돈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둘이서 5천만원 1억씩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기에는, 물론 그 이상 모으신 분들도, 그리고 연봉이 큰 사람들은, 그리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하겠지만, 둘이서 도움 없이 그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회초년생에 1억을 모아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거의 2억대의 전세를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3.5%로 적용했을 때 월마다 이자가 얼마나 가는 거야 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억 전세는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월 93만 원의 대출 금액이 나가고, 즉 이자만 나가는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원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습니다. 3억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월마다 70만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현재 부담해야 될 월마다 고정 비용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얼만큼 모았고 추후에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는 얼만큼의 고정 비용이 나가는지를 제가 자세히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혹은 청년, 그리고 전세를 이제 부평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 부평 주한부동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 금액대에 맞는 매물을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매매, 전세, 월세를 찾고 계신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상황에 맞게 최고의 집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